네,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수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일방 통행 도로로 진입을 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홍 기자. 내비게이션이 어떤 내용을 안내를 했었나요? 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의자가 호텔에서 나온 직후에 우회전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녹음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우회전하라는 안내를 무시하고 직진을 해서 일방 통행로로 진입을 한 건데요.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지점 인근을 종종 다녀서 지리감은 있었지만 해당 길은 초행이었고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주행했다는 걸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데요. 다만 이 블랙박스에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거나 뭐 어떤 경적 소리 이런 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점은 이제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주차장에 이 차가 빠져 나왔을 때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하세요라고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이 이제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보는 게요. 네. 운전자가 분명한 내비게이션에 안내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어겼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는 그게 완전한 초행길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지리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빠져나온 건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네. 거기가 뭐 직진이든지 좌회전이 금지된 상황까지는 내가 정확히 몰랐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직진 좌회전 부분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랐어야 되는데 그 지시를 어긴 채 진입했다는 것 자체를 경찰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가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진입은 이제 본인이 했는데 진입 이후의 상황이 이게 이제 역발진으로 계속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 가해자 측의 주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진입 자체가 가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자동차의 결함 등에 대해서도 가해자는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그것보다는 실수로 잘못 들어갔고 본인도 역주행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핵심 증거 중에 하나로 이 가해자가 버스 운전자였잖아요. 네. 그 버스 차량과 이 사고를 냈던 G80 차량에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어떤 게 비슷하냐면 페달입니다. 네. 이 버스에서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이 모두 약간 오르간처럼 긴 네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G80에서는 엑셀 페달이 이 버스랑 동일하게 긴 네모 페달이었기 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자신이 익숙한 모양의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경찰은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경찰은 이제 오늘 2차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사고 운전사를 또 이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여기서 초점은 말이죠.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 사고 운전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예컨대 거기가 이제 일방 통행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정말 몰랐다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급발진 이 부분. 이것도 정말 급발진이었는지 지금 그렇게 둘러대고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람의 진술의 진정성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통상 수사를 할 때, 조사를 할 때는요, 보통 이제 하루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몰아 조사를 하잖아요. 네. 오전에는 보통 피의자의 변소 내용을 일단 쭉 들어줍니다. 수사관이 들어주면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이후에는 이 피의자의 주장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가 배치되는 부분을 들면서 추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가해 운전자의 1차 조사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첫 조사 때는 이 피의자의 변소 내용을 그냥 경찰이 쭉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찰이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CCTV랄지 또 가속 페달 지금 EDR에 대한 증거랄지 혹은 뭐 이제 본인이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전 지시를 어겼다라는 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피의자의 주장 내용과 피의자의 과실 사이를 집중 추궁할 가능성도 있고요. 경찰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피의자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거짓말 탐사 이 거짓말을 이제 가려내는 그 조사도 하겠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 국장님, 그런데 일반 이제 운전 면허증 때도 뭐 비슷합니다만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전수들은 그 운전 능력 평가라는 걸 받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뭐 대부분 다 적합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사고 운전사. 과거에 이제 일부 항목에서 뭐 미흡 이런 거를
그 판정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운전 능력 평가는요.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 능력 평가에서 대부분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경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사고라는 건 항상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운전 능력이 다 적합하다고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뭐 특수한 여러 가지 어떤 판단 착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왜 운전 능력에서 적합한 사람이 사고를 냈느냐 이거는 우선 이 구성 자체가 별로 성립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무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이번에 경기도 수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성 의원님.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 8시 23분에 수원시 팔달구 이제 그 화서동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대 운전자의 그 볼보 차량이 역주행을 또 해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량을 한 4대 정도를 또 치고 또 부상자가 한 3명 정도 또 나오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요 전에도 부산에서도 또 비슷한 또 급발진 의심되는 또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연달아서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조금 이 역주행과 관련된 사고가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있었던 서울시 사건과도 좀 비슷한 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이제 발생한 또 사고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노인분들에 대해 가지고 운전 미숙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게 자꾸 뭔가 역주행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한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50대 이하에서도 급발진이 의심된다라고 신고한 건수가 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노인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좀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된 좀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변호사님, 이제 성 의원께서 그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본다면,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그 신체적인 능력은 좀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역 사고로 인해서 고령 운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고령 운전자에게 특히나 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성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인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지난 10년간 정부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가 오히려 50대 이하 신고자 같은 경우가 56.8%,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 사이에서 급발진인 것 같습니다라는 의심 신고건이 오히려 43%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연령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급발진 의심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고령 운전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급발진 의심 사고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급발진 의심 상황에서 비상 자동 제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좀 폭넓게 확대, 의무 설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급발진 의심 사고 숫자를 자체를 좀 줄이는 방안이 더 현명한 방안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나이가 드실수록 운전 능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반드시 정확하게 나이하고 운전 능력이 반비례하는 건 또 아니고 개인마다 또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아무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다들 하실 말씀들이 많더라고요.